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예고했던 것처럼 바로 크레인, 그리고 이제 곧 유쾌한 생각에서 정식 출시할 크레인 M의 피사체 트래킹, 그러니까 DJI 오스모, 그리고 Z1 스무스 2와 같은 피사체 트래킹을 어떻게 크레인과 크레인 M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크레인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레인은 DJI 오스모와 그리고 Z1 스무스 2처럼 피사체 트래킹 관련된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카메라는 삼성 NX1과 12-24 렌즈예요. NX1에도 당연히 피사체 트래킹 기능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능은 저와 함께 영상을 촬영하는 동네 형이죠. 우키는 TV의 우키님과 제가 DJI 오스모 그리고 Z1 스무스 2 리뷰를 제작하면서 설마 크레인과 크레인 M에도, 왜냐? 블루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블루투스가 있기 때문에 설마 크레인과 크레인 M도 이 트래킹 기능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연찮게, 정말 우연히, 이거를 과연 지윤테크 본사에서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찮게 어떤 기능을 바꾸니까 트래킹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완벽하게 트래킹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트래킹이 되면은 강의 영상이나 또는 내가 리뷰를 할 때 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심심하지 않은 훨씬 더 역동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도 매우 부드럽고, 기계는 쉬지 않잖아요. 아주 부드럽고 끊김없는 이런 피사체 트래킹 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크레인,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크레인 M에서 어떻게 이렇게 피사체 트래킹이 구현되는지 제가 하나씩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크레인 그리고 크레인 M의 피사체 트래킹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크레인과 크레인 M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애용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1650S처럼 좀 큰, 그러니까 2470 캐논, 무거운 줌 렌즈보다는 조금은 가볍고 컴팩트한 그런 렌즈가 적당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핵심입니다. 저와 우키님의 오스모 모바일 그리고 Z1 스무스 2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곧 유쾌한 생각에서 공식 한국에 출시할 Z1 스무스 C2가 아닙니다. 스무스 2 같은 경우는 지윤 카메라 앱을 활용해서 블루투스와 함께 트래킹이 되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우키는 TV의 우키님과 크레인 M을 보면서, 그리고 Z1 스무스 2를 보면서 크레인과 크레인 M도 블루투스가 되는데 설마 혹시나 지윤 카메라 앱을 만약에 DSLR이나 스마트폰 위에 장착을 하면은 따라올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우선은 크레인과 크레인 M의 블루투스는 스마트폰용 앱인 지윤 카메라 앱과 연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윤 카메라 앱 같은 경우는 얼굴을 따라다니는 방식입니다. 페이스 트래킹이죠. 장착을 했는데 우선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100% 움직이지가 않고 얼굴을 비껴가더라고요. 계속 비껴갑니다. 한마디로 구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어떤 옵션을 설정을 하니 먼저 보신 영상처럼 완벽하게 트래킹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빼고 우선 크레인의 전원을 켜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윤 어시스트 앱을 열어주십시오. 자, 우선 지윤 어시스트에서 지금 크레인의 블루투스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버전이 1.5.0이면은 스테빌라이저 세팅이 있어요. 스테빌라이저 세팅에 들어가 주세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제가 우연찮게 알아냈던 방법인데 하단에 카메라 컨트롤 인터페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클로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니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기본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크레인은 기본 타입이 소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앱을 완전히 꺼주십시오. 완전히 꺼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Z1 스무스 2를 위해서 개발된 지윤 카메라 앱을 켜주세요. 자, 지윤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윤 카메라 앱에서 블루투스를 잡아주세요. 네, 자, 블루투스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와 같은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핫슈가 있어야 되고요.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껴주세요. 우선 지금 보시면 크레인은 현존하는 원핸드 짐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인 앱만 해도 지금 지윤테크 사이트에서보다 더 무거운, 지윤테크 사이트에서 말해주고 있는 적정 하중보다 더 무거운 카메라와 렌즈가 장착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파나소닉 GH4에 1235가 장착되어 있죠. 지금 1235에 12mm입니다. 2470이죠. 자, 이렇게 해도 강력한 모터 파워로 운영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알파7의 2870이라던가 GH4의 1235 그리고 NX1의 1650까지. 근데 물론 NX1은 정상적인 마운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폰, 고프로, 액션캠 다 가능한 거죠. 소니까지. 자, 이렇게 모터 파워가 강력한 지금 지윤테크 제품이지만 지금 이렇게 위에 높게 하중이 되면은 너무 무거운 렌즈를 장착 시 문제가 생겨요. 많이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조금은 가벼운 단렌즈가 좋아요. 또는 줌렌즈라던가.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지금 지윤 앱이 저를 얼굴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움직여도 카메라는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블루투스를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윤 앱에 페이스 트래킹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엔 이제 락 모드를 바꿔줍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크레인과 크레인 M 그리고 Z1 스무스 2는 세 가지 영상 촬영 모드가 있어요. 두 번째 락 모드로 바꿔줍니다. 자, 락 모드가 연동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 어때요? 지금 저를 따라다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카메라는 뭘 하는 거냐? 녹화만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NX1에 1235 렌즈를 장착하고 제가 크레인과 그리고 스마트폰 지윤 카메라 앱을 연동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한번 녹화를 눌러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카메라도 그리고 스마트폰도 연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스마트폰이고 그리고 지금은 카메라를 제가 보고 있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빠르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트래킹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와 같은 기능을 저도 굉장히 우연치 않게, 사실은 이런 기능을 지윤테크도 알고는 있었겠죠. 하지만 우선은 일반 유저로서는 저도 굉장히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자, 제가 한번 360도로 돌아볼게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게 바로 크레인과 크레인M의 트래킹 방법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연동한 방법인 거죠. Z1 스무스 2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윤 카메라 앱과 크레인의 블루투스, 크레인M의 블루투스가 하나가 돼서 이와 같은 트래킹이 구현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트래킹을 원하신다면 크레인M보다는 크레인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스마트폰이 장착돼서 무게 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게도 늘어나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모터 파워가 센 크레인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물론 크레인M에도 뭐 GH4나 알파7에 정말 작은 렌즈를 낀다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트래킹이 오스모나 Z1 스무스 2처럼 위아래로까지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다만 너무 무거운 렌즈를 장착하면은 무게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모터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성 NX1에는 1650 그 이하의 그 무게 이하의 렌즈가 적합하고 GH4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 되겠죠. 알파7도 그렇고요. 자, 이게 바로 크레인M의 피사체 트래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레인과 크레인M 같은 경우는 매우 작고 콤팩트한, 그러면서도 고성능, 짐벌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스마트폰과 전용 리모컨을 활용해서 무선 비디오 헤드, 그리고 또 이렇게 소니 같은 경우는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소니 같은 경우는 전용 케이블을 장착을 해서 전동 줌, 그러니까 1650 PZ나 18-105mm PZ 렌즈 같은 경우는 전동 줌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피사체 트래킹까지. 이 짐벌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네, 오토파워는 비할 데가 없을 만큼 현존하는 짐벌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원핸드 짐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크레인과 크레인M의 피사체 트래킹입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와이어리스를 장착하는데 보통 와이어리스를 우리는 카메라 하슈에 장착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장착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선은 그냥 와이어리스 소리만 녹음될 카메라만 준비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리는 따로 싱크를 맞추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예고했던 것처럼 바로 크레인. 그게 아니면은 카메라가 하나 없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냥 클램프에다가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여기에 와이어리스를 장착해 주세요. 선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심하게 움직이면은 이 선의 길이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좀 긴 연장 케이블을 연결해서 크레인이 아무리 움직여도 방해되지 않을 만큼의 긴 케이블을 연결하면 와이어리스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위에는 스마트폰이 장착되기 때문이죠. 네. 자, 여기까지가 크레인과 크레인M에 대한 피사체 트래킹 연동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크레인이 아닌 크레인M. 크레인M 같은 경우는 현재 유쾌한 생각에서 예약 구매를 받고 있고요. 11월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 사이에 국내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크레인M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본격적인 그리고 아주 세세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